순서로 시작을 합니다. 마켓세븐 이어갈게요. 오늘 함께할 분 만나보겠습니다. IBK투자증권 강남센터 함정남 차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마켓세븐 오늘의 주제 먼저 함께 보시죠. 네, 예고해 드렸다시피 제2의 테슬라로 불리는 리비안이 오늘 이제 나스닥 시장에 상장을 하게 됐습니다. 29%대 강세로 마감이 됐는데 제2의 테슬라로 불리는 리비안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인지부터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차장님. 그 픽업 트럭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뒤에 뚜껑이 없는 오픈된 이런 트럭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자주 볼 수는 없지만 미국에서는 굉장히 확고한 어떤 위치를 갖고 있는 그런 차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전기 배터리를 장착한다 해서 전기 픽업 트럭이라는 확고한 틈새 시장에서 자기의 어떤 이름을 지켜나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좀 어색한 이런 차종이지만 미국에서는 굉장히 좀 인기 높은 차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자, 기업 가치가 지금 사실은 지난 6일 전까지만 해도 이제 공모가 밴드를 $50 후반에서 $60 초반이었다가 상장 직전에 이제 6일에 상향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78로 확정을 지었다가 이제 오픈을 했는데 장중 50% 가까이까지 $120를 육박하는 뭐 여기까지 트레일 하다가 이제 조금 밀리면서 종가는 29%를 넘어서는 100.73달러로 약 $100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이 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전기차들은 이제 모터가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장착되어 있는데 이 차종은 지금 여기서 지금 만들고 있는 차가 R1T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차가 R1T거든요. 그래서 이 리비안 트럭은 모터가 4개예요. 그래서 바퀴마다 하나씩 달려 있어서 뭐 가장 큰 특징은 탱크 회전이 가능하다라는 점. 그러니까 오른쪽 바퀴는 앞으로 가고 왼쪽 바퀴는 뒤로 걸면 제자리에서 360도 회전이 가능하다. 뭐 이런 기술이 꼭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뭐 다양하게 좀 효율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제로백 3초라고 하니 이제 뭐 페라리 성능을 능가하는 뭐 이런 제로백 퍼포먼스까지 보여줄 수 있다라는 점. 주행 거리가 640km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충분히 만족도가 높겠지만 미국 시장에서는 아직은 뭐 퀘스천 마크가 있겠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도면 충분히 무난한 픽업 트럭 시장의 강자다라는 수식어를 쓰기에는 뭐 손색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기에 이제 곧 SUV도 출시되게 된다면 뭐 R1S가 앞으로 출시될 것이고 아마존에서 이제 밴도 이제 앞으로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니 뭐 앞으로의 성장성이라는 키워드를 가져가기에는 뭐 손색이 없는 종목이다라고 판단해 봅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전기차 쪽이다 보니까 제2의 테슬라라고 불리는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테슬라 출신의 인재가 다수 이제 리비안으로 갔고 그다음에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또 추후에 나올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기 때문에 좀 비교가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리비안이 어떤 기업인지 먼저 얘기를 해주셨고 제가 이제 또 찾아보니까 아마존과 포드가 리비안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존이 이미 주문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제2의 테슬라라는 게 1별명이라고 한다면 제2의 별명은 이제 아마존의 픽업 트럭 뭐 이렇게 아마존의 전기차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제프 베조스가 그 블루 오리진 타고 우주로 나갈 때 거기까지 이동하는 차량 수단을 바로 이 R1T를 이용해서 해가지고 제프 베조스의 차다 뭐 이렇게까지 뭐 이상스 얘기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 아마존은 이 리비안의 지분을 20% 가량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지금 이미 딜리버리 밴 아마존의 물품을 배송할 수 있는 트럭으로서의 선 주문을 10만 대 선주문을 해놨더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와 거리를 두고 확실하게 자기의 투자한 만큼 확실하게 이제 이쪽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분위기다. 또 하나는 이제 포드는 자체적으로 픽업 트럭이 있거든요. F150이 있는데 이 픽업 트럭의 최강자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시장의 최강자라고 할 수 있는 포드가 이 회사에 이제 지분 투자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양쪽 날개를 함께 가져가겠다. 자체 픽업 트럭 말고 아니더라도 이제 리비안과 함께 나갈 수 있는 성장성에 대한 지분 투자도 함께 가져가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그거와 더불어 약간 플랫폼 공유도 이뤄질 수 있는 거예요? 플랫폼을 아직까지 이용한다라는 부분은 조금 좀 앞서 나가고 있는 해석인 것 같고요. 그냥 뭐
이 특화된 시장에 대해서 본인이 리스크 어떤 관리 차원에서도 일단은 지분 투자를 해놓는다. 그래서 일단 리비안이 갖고 있는 매력들로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었던 이유 중에서는 아마존과 포드가 직접 투자를 했다라는 점은 이제 시장에서 확실하게 이제 두각을 나타냈었던 이슈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포드 역시 12%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주요 업체들이 이쪽 사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점이 오늘 좀 많이 밸류에이션에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주가가 더 세게 올랐던 그런 이유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어떤 가치를 부여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가치를 받게 되는지 그게 이제 제일 궁금한 부분이기는 한데 단순 비교는 솔직히 테슬라랑 리비아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각각의 장단점과 더불어 현재 시장에서 보고 있는 리비안의 가치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네요. 네. 이 부분이 좀 복잡합니다. 네. 미국 시장도 워낙 좀 널뛰기 시장에다가 사실 오늘 이렇게까지 오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고목가 밴드가 이미 올랐었기 때문에. 그런데 네. 거기도 우리 시장과 별반 다르지 않구나. 네. 그냥 수급이 된다면 일단 가고 보자 뭐 이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느껴집니다. 일단은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 이 회사 기업 가치가 포드, GM, 크라이슬러 다 넘겨버렸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를 합친 것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준의 지금 기업 밸류 거의 2배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저 픽업 트럭 하나 만드는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이렇게까지 줘도 되나라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거물이 등장하고 나면 글로벌 자동차 ETF에서 리비안을 포트를 짜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외에 여파를 가져갈 수 있는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가 조금 시장에서 좀 좋았었던 모습에서 조금 오늘 좀 불편한 모양이 나오지는 않을까 일단 내심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 가치로는 어떻게 밸류에이션을 줘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실적으로 보면은 상반기에는 1조 순 적자를 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이라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고 생산 능력에 대해서도 아직은이라는 표현이 좀 적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온전히 순수하게 좀 미래 가치에 대해서만 좀 반영이 되고 있어서 거기에다가 오늘 좀 음봉이잖아요. 그래서 네. 조금 시간을 갖고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져봅니다. 그리고 생산 능력에 대해서도 아직은 자체 공장 없죠. 네, 자체 공장은 있죠. 지금 일리노이주에 공장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생산 능력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퀘스천 마크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국내 증시로 네. 접근을 해서 리비안 관련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얘기를 들어봐야 될 텐데 리비안 수혜주 하면 대표적으로 삼성 SDI가 꼽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135kW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인 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삼성 SDI가 리비안 상장의 덕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까지는 덕을 보고 있다라고 봐야죠. 지금 어제 시장이 사실 뭐 극악무도한 시장이지 네.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배터리 관련주들이 좀 맥없이 빠져가고 있었는데 SDI는 굳건히 자리를 지켰고 오늘 리비안이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내심 기대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국내 종목들은 이런 두 가지 싸움이 있을 것 같아요. 재료 소멸과 이제 어떤 성장의 기대감과. 그런데 삼성 SDI는 일단 어저께 지켜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삼성 SDI가 다음 배터리 공장에 대해서 일리노이주에 대한 이제 이쪽으로 지금 진출하려고 하거든요. 그 부분이 바로 리비안과 손잡고 나가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리비안이 성장하는 만큼 거기에 대해서 차곡차곡 자기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준비하는 것이 삼성 SDI이기 때문에 지금 뭐 시장 대비해서 삼성 SDI가 강세를 가져가는 것은 충분히 좀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비안도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원통형 배터리를 장착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삼성 SDI의 견조한 주가 흐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인정해줘야 될 것이다. 그럼 다른 종목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향후 GM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한다면 GM 쪽은 LG 에너지 솔루션이고 포드 F150은 이제 SK 이노베이션이거든요. 근데 이쪽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뉴스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은 좀 아무래도 매기가 쏠리는 게 삼성 SDI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삼성 SDI 먼저 대표적인 종목으로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이미 리비안 관련주들이 상장을 앞두고 좀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잖아요. 네. 오늘 상장이 됐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혹시 재료 노출
재료 소멸 뭐 이런 영향을 또 받지는 않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뭐 대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리비안 관련주들은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존재해요? 네. 자, 일단은 오늘 오전장에는 강하게 반응을 하겠죠. 오후장까지 지켜낼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시장이 그래요. 장중 매수하면 막판에 100% 물립니다. 그래서 무조건 종가 매매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어저께 이제 어떤 관련주들인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뭐 네. 에코캡, 대원화성, 만도, 우신 시스템 이런 뭐 DA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어제 기준으로 했었을 때 가장 좀 높은 상승률을 지켜낸 것이 대원화성이다. 요거는 친환경 시트 소재를 리비안이 공급한다. 이런 재료를 갖고 있죠. 그 다음으로 강했던 것이 이제 에코캡인데 종가 기준입니다. 리비안이 이제 와이어링 하네스 부품 공급한다라는 점. 이제 리비안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제 GM 포드, 현대 기아에도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다음에 만도 이제 리비안의 전방 레이더 카메라, 긴급 제동 장치 등 이런 자율주행 관련 부품을 좀 납품하고 있는데 만도 어저께 주가가 좀 주춤했습니다. 이제 마그네슘과 관련해서 자동차 주들이 좀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좀 좋을만 하면은 악재가 터지고 합니다. 시장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조금 여기에 만도의 어제 주가 움직임은 좀 아쉬움이 있었다. 그다음에 우신 시스템이죠. 전기차 배터리 설비를 공급하고 있고요. 리비안에 DA 테크놀로지가 배터리 제조 공장 및 이제 뭐 여기에서 검증 파일럿 라인이라든가 노칭, 스태킹 장비들을 리비안에 공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서두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관련주들의 주가 변동성이 워낙 또 크기 때문에 네. 이 관련주 내에서 우리가 좀 매매가 가능한 종목은 뭐가 있어요? 그러면? 자, 일단은 네. 뭐 어제 관점에서 가장 강하게 종가를 지켜낸 종목은 대원화성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제 오늘도 앞으로 주가가 이어간다라는 전제로 봤었을 때 일단은 DA 테크놀로지가 좀 다른 종목 대비 안정감 있는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 그다음에 수급도 좀 만족스러워서 수급도 어저께 외국인 기관 동시 매수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향후의 안정성을 갖고 이제 좀 이 자리에서 들어갈 수 있다면 DA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 좀 위치적으로 봤었을 때 수급적으로 봤었을 때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어제 이제 하락으로 끝나서 좀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것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한편으로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장님. 참 변동성이 너무 네. 좀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어저께 위아래로 꼬리가 길었는데 네. 그래도 이 중에서 좀 피킹하라면 DA 오. 테크놀로지에게는 좀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 대장은 네. 에코캡이나 대원화성이겠지요. 그런데 이제 네. 오후장까지 봐야 된다는 전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슬라가 이미 보여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상장한 뭐 리비안을 포함해서 루시드 등 순수한 전기차 기업들이 앞으로 또 어떤 역할을 해내는지가 이 시장에서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마켓세븐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함정남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